리더를 위한 지식 인사이트 더 리더의 오수진입니다. 삶에서 뇌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쉽고 친절한 뇌과학책 더 브레인입니다. 우리 삶에서 뇌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책 더 브레인은 뇌에 관한 책입니다. 저자는 삶에서 작용하는 뇌의 다양한 모습을 몇 가지 질문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뇌과학이 아니라 심리학처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호기심을 풀어주는 뇌 이야기입니다. 질문은 6가지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매우 철학적입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일까로 질문은 시작됩니다. 실제란 무엇인가? 누가 통제권을 쥐고 있을까? 나는 어떻게 결정할까? 나는 내가 필요할까? 미래의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가 그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뇌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는 기억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나를 영화, 필름처럼 촘촘하게 기억합니다. 내가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들, 또 새로운 환경에서 경험한 문화 등 삶의 모든 경험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경험은 과거의 기억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즉, 새로운 경험을 기억에 연결하는 동시에 기존 기억에 새로운 가지를 만드는 일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결국 뇌가 기억하는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움직이는 납니다. 나의 경험은 유일무이하고 뇌 속 신경망에서 연결되는 크고 작은 패턴들 또한 유일무이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나의 정체성을 하나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뇌의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변화하는 나의 기억처럼 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뇌의 성장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시기에 따라 기억이 달라지며 뇌의 변화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도 달라집니다. 갓 태어났을 때 인간의 뇌는 미완성 상태입니다. 아기의 뉴런들은 서로 이질적이며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달 속도가 빠른 동물들은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로를 형성해 가지만 인간의 뇌세포는 연결되지 않은 채로 태어납니다. 그러다 태어난 후 2년간 생후 배선이 진행됩니다. 전구에 불이 켜지려면 전기 배선이 연결되어야 하듯 인간의 뇌도 연결 단계를 통해 발전하는 것입니다. 10대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뇌 형성 과정은 25살까지 계속됩니다. 특히 10대에는 자신을 누구로 자각하는가에 대한 신경제 조직이 일어납니다. 외모가 어른을 닮아가듯 뇌도 변화를 겪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기의 뇌는 쾌락 추구와 관련된 구역이 강하게 반응하거나 또 감정 통제 능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기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25세가 되어 뇌의 성인기에 접어들면 뇌 형성이 완료됩니다. 뇌가 완전하게 발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고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이 되어서도 새로운 경험을 입력하면 뇌는 그 변화를 수용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예가 대표적입니다. 그의 뇌는 왼쪽 손가락을 담당하는 뇌 구역이 보통 사람보다 큽니다. 아인슈타인은 바이올린 애호가였습니다. 취미로 바이올린을 열심히 연주하는 동안 특정 뇌구역이 발달한 것이 이유입니다. 이처럼 뇌는 성인기에도 계속 변화합니다. 결국 뇌의 변화는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순간순간 뉴런들이 무슨 활동을 하느냐가 나를 만듭니다. 활동은 기억으로 저장되고 기억은 새로운 재편집 과정을 거쳐 조금씩 다른 가치관과 목표를 가진 나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유한 궤적을 그리며 뇌는 저마다 다른 내적인 삶을 구축하게 됩니다. 눈송이들이 제각각 유일무이하듯 뇌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는 존재는 변화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미완성 작품입니다. 다음은 4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결정할까? 이는 의사결정의 문제입니다. 결정의 과정에 뇌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복잡한 존재이며
뇌는 서로 경쟁하는 연결된 망으로 이루어진 집합체라는 것입니다. 뇌 속에 있는 선택지에 연결된 신경망들의 경쟁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밤 10시, 출출한 마음에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순간 우리의 뇌는 경쟁을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당 섭취를 원한다고 외치고 또 다른 한쪽은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립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내일부터 체육관을 가면 되니 먹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욕망이 충돌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욕망에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우리는 매일 수천 번, 수만 번 결정합니다. 책을 읽을지 말지, 이메일에 답할지 말지, 저녁 회식에 참석할지 말지에 관한 결정을 뇌가 합니다. 결정 과정에 관련된 뇌 속에 활성화된 뉴런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관련되지 않은 다른 뉴런은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모든 결과는 주도권 싸움에 따라 정해지고요. 그 결과가 곧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결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뇌의 특성은 3가지입니다. 첫째, 뇌는 분쟁에 기초하여 작동하는 기계와 같습니다. 박하향과 레몬향 아이스크림을 골라야 할 때 박하향에 관한 기억을 가진 뉴런들은 거리에 상관없이 즉각 연결되어 반응합니다. SNS에 연결된 개인들처럼 말이죠. 거기서 우위를 점하려는 싸움이 벌어지고 승자 독식의 경쟁에서 한쪽이 승리할 때까지 싸우게 되며 이 승리하는 신경망이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둘째, 몸과 뇌는 유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결정에 관여합니다. 사람의 몸은 지위가 높은 뇌가 몸에 명령하는 체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과 뇌가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결정의 과정은 미래에 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것은 마치 시간 여행과 같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뇌는 다양한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미래의 모형을 제작합니다. 영화 백 투 더 퓨처에서처럼 현재를 떠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계로 여행합니다. 이때 뇌의 중간부에 아주 작은 세포 집단들이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것이 예측과 실제 사이의 불일치에서 신호를 줍니다. 결과가 예상보다 좋으면 더 많이 분비되고 나쁘면 줄입니다. 여러 선택지 중에서 우선순위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이처럼 뇌에서 일어나는 결정 과정은 복잡합니다. 또한 경쟁하는 많은 욕망 간의 싸움이며 선택의 과정입니다. 다만 뇌 속 결정 과정을 이해하면 우리는 자신과 사회를 위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뇌 공부는 과학이라는 학문이 아니라 삶의 풍요와 가치를 더하는 지름길을 아는 방법입니다. 더 브레인의 마지막 장은 이 책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래의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다룹니다. 몸의 한계를 가진 인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할 수 있는 일을 제약하는 몸의 현실을 벗어나면 미래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논의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뇌는 융통성이 뛰어난 계산장치라는 정의입니다. 뇌는 뇌 가소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 언어, 문화에 대한 뛰어난 적응력을 갖추었습니다. 컴퓨터와는 다르게 상황에 따라 뇌 스스로 회로를 재구성합니다. 또 다른 전제는 뇌를 주변 장치에 연결하는 기술의 발전입니다. 청각은 인공 달팽이관으로, 시각은 인공 망막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뇌는 새로운 장치가 전달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무엇보다 참신한 전제는 감각 대체의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표준적인 기본 감각을 갖추었습니다. 청각, 촉각 등의 오감, 균형 감각, 진동 감각, 온도 감각 등입니다. 그런데 진화하는 IT 기기들은 등허리로 촉각을 느끼게 하고 혀로 이미지를 느끼게 하는 등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감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감각을 뇌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문제도 뇌 가소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뇌는 데이터의 출처를 알지 못하더라도
입력된 정보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아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뇌의 융통성을 지렛대 삼아 더 나은 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죽음을 극복하고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곧 생물학적인 뇌 보존 기술과 인간 뇌의 복사본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디지털 불멸의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스위스 로잔 연방공과대학의 한 연구팀이 인간 뇌의 완전한 시뮬레이션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2023년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인간 뇌 프로젝트이며 이러한 활동은 새로운 인간종을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뇌과학은 불멸과 행복, 신성으로 거듭난 신이 된 인간을 지향합니다. 태어남과 죽음의 생애 주기를 극복하고 과학을 지렛대 삼아 새로운 유형의 몸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뇌과학입니다. 과연 인류는 불멸과 신성의 시대를 맞을 수 있을까요? 불멸의 인간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인간 본성과 생명 윤리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누가 될지는 당신 자신에게 달렸다는 저자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인간의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융합은 이제 마지막 남은 수수께끼인 뇌와 생명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미래에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까요? 17만 년 전 구석기인들의 생존을 위한 상상력이 지식이 되어 쌓이고 새로운 지식으로 융합하여 발전하면서 이제는 인류의 새로운 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